2009년 5월 25일 방사성 측정하지 못했다. 방사성 유출 없음. 방사성 측정하지 못하. 더 접근하라. 북조선 영동 0.5마일 접경이다. 한치만 더 접근하면 전쟁이다. 지난 5월 25일 북조선의 2차 지하 핵시험의 방사선 유출을 측정하기 위해 인공지구위성뿐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의 관측기 편대들이 3일간 출격했으나 방사선 유출을 측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예. 이쪽으로. 자, 여러분, 새로 오신 서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서. 자, 앉으십시오. 국제사회계의 명망이 높으신 노다 시게너리 선생께서 저희들의 청탁을 귀중히 받아주시어 우리 히로시마 평화연구소 소장 사업을 맡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선생. 예. 난 그리 명망도 높지 못하며 또 한생을 눈먼 새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찾아다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정의롭고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딴에 울분에 쌓여 눈먼 새처럼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을 바로 뜨고 살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다시는 이 히로시마의 교훈을 잊지 않게 원자탄 피해 국가인 일본인으로서의 자기의 양심을 다 바쳐 힘껏 일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이가 히로시마 평화연구소 소장이 됐어. 학자 선생, 그럼 시작하시오. 이번 백미른 한개소의 지진연구센터들과 미국의 각 연구소들에서 벌여온 자료를 분석한 데 의하면 2006년 10월 1차 핵시험 때에 비해 에너지 규모로 10 내지 15배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터 척도로 0.2만 달라져도 에너지의 크기가 2배에 달하게 됩니다. 국내 전문가들의 대다수가 TNT 화약으로 환산해서 폭발의 규모는 약 5배로 보고 핵무기 즉 원자탄에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곳과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위로 볼 때 북조선은 영변 원자로의 핵연료봉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폭탄을 제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토늄형 폭탄을 만들었을 경우는 높은 제조 기술과 정밀한 압축 폭발을 일으키는 가공 기술이 필요한데 1차 핵시험을 한 지 2, 3년밖에 안 되는 북조선에서 어떻게 이런 기술을 확립하였는지 놀랍습니다. 결국 1차 핵시험은 북조선이 핵을 가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면 2차 핵시험은 북이 핵능력을 과시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돼! 선생님! 너무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선생님 이렇습니까? 네, 괜찮아요. 걔는 지져도 행렬은 간다. 자, 어서들 가봐요. 수업 늦겠어요. 예. 선생님 주의하십시오. 다음 강의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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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많이 하시죠. 선생님. 여보세요. 아이고, 나 유리야. 뭐? 시기놀이 씨가? 어쩐지 난 막 불안해.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 유리, 걱정하지 말어. 내 인차 히로시마로 내려갈게. 응?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네. 사오리 하버드 대학 강제퇴학 처분. 한 달 전 미국 출국. hen천병. 그래.
무슨 소식이 왔냐? 어? 자네 사오리가 강제 퇴학 처분을 받고 일본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었답니다. 뭐? 한 달씩이나? 뭔 세상에. 야, 기집애가 도쿄 대학을 나왔으면 됐지. 그 망할 놈이 미국에는 왜 보내가지고. 사모님, 진정 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다치지 마. 우리 사월이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어? 그 애를 찾아오거라. 어서. 그 불쌍한 게 어디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잠이나 제대로 자고 있는지.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네. 인공지구 위성도 자체로 만들어 우주에 쏠리는 북조선의 현실은 우리 일본으로 하여금 강력한 대응책을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북조선에 가한 제재는 우리 일본의 눈을 찌르는 격이 됐지요. 그 말 못 들었어? 미국이나 일본은 평양과 원산에 희한한 불장신만 만들어줬다. 워싱턴 신문에 났다던가. 민주당은 입을 좀 다물구려. 그대들은 이 일본의 중의원이 아니시오? 미국에선 통지가 왔는가? 예. 북조선이 핵시험을 앞두고 20-30분 전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통지를 했답니다. 뭐야? 그럼 육자회담 성원국들 중에서 우리 일본과 한국만 빼놨다는 건가? 뭐야, 북조선이 우린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것이오. 예. 정부는 25일 북조선이 지하 핵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오전 11시 45분에 수상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대책실을 설치하고 정보 수집에 임했습니다. 아소 수상은 가와무라 내각 관방장관에게 유엔 안보 리사회에서 빈틈없는 대응을 취할 것을 지시했으며 정부는 유엔 안보 리사회 긴급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와무라 내각 관방장관은 25일 낮 기자회견에서 가령 핵시험이라면 명백히 안보리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이 연대하여 유엔 안보리사회에서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수상을 책임자로 하는 대책본부를 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북조선의 핵시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사회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에 북조선과의 은행 거래 금지와 융자 및 원조 중지 등 금융 제재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은 핵시험 다음 날에 진행된 유엔 안보 상임 리사국들과 일, 한 두 나라가 참가한 7개국 대사국 회의에서 새 결의안에 추가해야 할 내용을 토의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도 독자적인 제재 결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초안은 2006년 핵시험 후에 채택된 제재 결의 1718호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는데 강한 내용의 제재 조치를 담은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미 한 3개국의 조정이 끝난 후 미국을 제외한 상임 리사국들과 합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소 수상은 이에 대해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북조선의 핵시험에 대한 유엔 결의와 관련하여 납치 문제를 염두에 둔 문구로 되도록 작용을 가하려는 의향을 강조했습니다. 아소 수상은 회의에서 핵 및 미사일 문제와 함께 납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북조선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심중히 토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똑바로 대응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부터 핵무기를 실은 미국 함선들이 우리 일본에 드나들었다는 거군요. 그렇소. 아무 때나 핵무기를 실은 미군 군함이나 비행기가 이미 시각에 제 마음대로 우리 일본에 들어오기로 미략되어 있었어. 그러고도 지금 북조선의 핵시험에 대해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며 떠들어대고 있으니 눈 감고 아웅하는 격이지. 난 우리 일본의 정치리됨에 대해 환멸만 느낄 뿐이요. 그래, 어떻게 할 셈이에요? 나도 생각 중이요. 사직서를 내고 비밀 엄술하겠다고 서약서에 지장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이 핵발입 밀양 문건 생각은 미처 못했거든. 묻어버리자니 양심에 걸리고 또 털어놓자니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유리가 걱정을 했군요. 그 사람이 이걸 알고 있어? 전화가 왔댔어요. 어쩐지 큰일 날 것 같은 게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시기너리 씨를 찾아온 거예요. 아마 유리도 이 문건을 받겠죠. 아니야. 난 그 사람에게만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일생 나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저 혼자 남몰래 눈물을 흘려가며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겨우 그의 얼굴에 웃음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 때문에 불우한 운명에 처한다면 이건 정말 웃지 못할 희극이고 비극이야. 그래요, 시계놀이 씨. 유리를 잘 돌봐주세요. 내 마음 저 하늘 날 쪽에 사랑 그리워 찾고 언제면 가다으랴 그 희망은 가고 또 가면 그 품 찾을까 흰 날개 쪼가며 마음껏 날아서 넓고 넓은 그 품에 기호이 안기리 이룩인에서 와서 부록일꾼 조선식민지사 저 일본 식민지사 일권이 대출됐는가요? 예, 방금 대출됐습니다. 혹시 누군지 찾아봅시다. 아니, 사월이
얘야, 사월이. 얘 빨리 가서. 잘 마시세요. 이름이 뭐지? 어로에 나이는? 13살이에요. 13살. 아버지 어머니는 뭘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 미국에 가 계시고 난 지금 할아버지 함께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니? 네, 보고 싶어요. 엄마 매일 나한테 전화를 걸어와요. 밥은 먹었냐, 알지는 않냐.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시구나. 세상에 나쁜 엄마도 있나요? 하지만 난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할아버지가 어로이를 사랑하시는 게지? 자, 어서 먹어. 네, 난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저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드리고 싶어요. 영구나. 그런데 아줌마, 네 한 가지 말할까요? 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신 그렇게 차도로에 뛰어들지 마세요. 자살은 제일 나약한 사람만이 하는 행동이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사람은 힘이 진해주는 순간까지 덕을 품어야 한다고. 아줌마, 포기하지 마세요. 나 피아노 수업이 있거든요. 안녕히. 이젠 홍이의 차례예요. 한 번에 불어야 돼, 홍이. 옳지. 하나 더. 영타. 우리 홍이의 생일 축하한다. 엄마, 할머니, 아버지. 사월이 생일 선물. 야, 겁다. 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센 힘을 가진 자 누구이며 또 그를 이길 자 누구이냐? 초리사 남새. 예, 너도 여기 와서 차를 마시...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니? 오늘 사월이를 봤어요. 아니, 사월이를 봤다고? 아니, 그게 정말이요? 어디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사월이 비슷한 소녀애를 봤어요. 그럼 그 일대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야지. 예,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만. 후미 선생. 네. 참, 후미 선생은 대학 시절 우리 사월이하고 선후배 사이였지? 네. 그리고 무척 가까웠고. 그런 사이였어요. 혹시 초리사 나온셀 알아요? 예. 모릅니다. 그럼 그런 아이디어를 인터넷망에서 본 적은 있어요? 네. 아니요. 그에게 전하세요.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잔다고.
앉으세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는 선생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북조선에 이번 핵시험을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우리 일본도 북조선의 해국지를 위해 핵을 가져야 한다는데 그게 옳습니까? 네, 앉으세요. 북조선은 2006년 10월 제1차 핵시험을 진행한 데에요. 5월 25일 9시 55분에 2차 핵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북조선의 핵시험은 자기의 자의적 방위를 위한 장고라고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아시아 오시안주를 대표하여 처음으로 올림픽 수상자가 된 여성 빙상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진행된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북조선의 한피라 선수가 아시아 오시안 주인으로서 첫 올림픽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피라 선수의 입선을 두고 우리 일본은 물론 남조선, 중국, 온 아시아 오시안주가 떠들썩했습니다. 유럽인들만 덕판치던 눈반위에 우리 아시아인들도 올라섰다. 바로 그 한피라 선수가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핵 위협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한피라는 북조선의 남포에서 태어난 7남매의 막내였습니다. 그 집에는 외아들짜리 오빠가 있었는데 1950년 조선 전쟁 때 미국이 북조선의 원자탄을 투하하겠다는 위협 공갈에 집을 떠나 남조선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한피라의 부모들은 온 집안 식구는 죽어도 일 없으니 집안의 외아들만은 살아야 한다면서 그를 남으로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 가정의 영리별로 되었습니다. 그 후 한피라는 아시아 빙상동맹 부위원장으로 1990년 우리 일본에서 진행된 아시아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여기 도쿄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조선전쟁 때 미국의 원자탄 위협 때문에 사랑하는 고향과 부모 처자를 버리고 떠난 사람 수만 해도 수백 수십만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945년 우리 일본의 히로시마가 받은 미국의 원자탄 피해를 바로 조선 사람들은 직접 목격했고 그 피해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탄이라고 하면 모두 무서워했습니다. 이처럼 1950년대 조선전쟁 때부터 미국은 원자탄으로 북조선을 위협했고 1960년대 푸에블로 사건 때도 1970년대 판문점 도끼 사건 때에도 핵을 가지고 북조선을 위협했습니다. 냉전 시대가 끝난 오늘에 와서 조선 반도에 제기된 핵 위기설은 학생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조선이 핵을 보유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일본에 핵 위협을 주며 우리 일본도 핵을 들게 할 이유로 될까요? 지금 우리 일본의 핵 보유설에 대해 운운하는 정치인들이 일부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북조선의 핵 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조선을 걸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리해진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개변하며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가는 길을 넓히려는 목적으로부터 핵 보유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우리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핵 참화를 입은 나라입니다. 비핵 3원칙, 즉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과 평화헌법은 일본 인민들의 지향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한 영혼입니다. 학생들, 일본의 핵 보유는 결국 군국주의 재생으로 되며 이것은 우리 일본을 핵 참화해로 또미로 가는 무서운 행위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조선의 핵시험에 쾌재를 올린 일본이 난처해졌다. 우선 미국이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패전국인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를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이나 제공하고 핵 전파 방지 체계를 파괴할 수 있으며 일본 국내의 반핵 및 반미 운동을 야기시키고 주변 나라들의 대미 항의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핵 보유를 제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북조선이 핵시험을 했다고 하여 핵 보유국이 될 춤을 출 수 없는 불쌍한 처지에 놓였다. 에이, 쌍년. 이년을 그때 어떻게 해서든 죽여치웠어야 하는 건데. 이시라를 조용히 불러올까요? 어? 그러면 안 돼. 한 번 써먹은 놈을 다시 써먹는 건 자살행위야. 그놈도 조용한 때에 처리해 치워야 해. 참, 사월이라는 신입사원은 잘 있는가? 예. 그러지 않아도 제 후견인이 누군지 몹시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정말 사오리가 선생님을 모릅니까? 호기심이 많으면 변인하기 쉽지. 사오리가 날 만나보고 싶어 한다. 예.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왔구만. 어서 오라고.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어서 앉으라니까. 초리 사나운 새라고 했던가? 난 그저 이젠 뒤에 물러나 앉은 늙은이에 불과해. 절 도와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꼭 물어야겠나? 전 선생님을 모르는데요. 하지만 난 자네를 잘 알지. 물론 사오리의 외할아버지 어머니도 말이야. 예? 자네 외할아버지 다카시 미노루가 불이 사나운 새로 한창 이름을 날릴 때 내가 현대일보사 사장을 했지. 자네 할아버지는 한때 우리 일본 국민들이 숭상하는 그런 분이었어. 말마디 하나하나에 야마다 제국의 정신이 넘쳤댔으니까. 오죽하면 다카시 미노루라고 하면 한다하는 큰나라 대통령들까지 자기 뒷생활을 감추느라 바빴겠나. 하지만 인생 말년에 와서 인생길을 헛디디었다고 할까. 자네 어머니 아이고 역시 두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도 절 도와주는 겁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지. 사월이, 이 나라 일본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았어. 나도 이 나라 국민들이 우리 일본의 정치를 두고 미국의 예속된 삼부류 정치라고 한다는 걸 모르질 않아. 어서 앉게. 미국의 경제 위기가 우리 일본을 뒤흔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해구산 밑에 있어야만 우리 힘을 키울 수 있거든. 우린 어느 때에건 저 북조선과 대결을 하고 청산을 해야 해. 이젠 우리 나이는 틀린 거고 앞으로 사오리 대에 가서는 꼭 조선을 되찾고 우리 선대들의 영원을 실현해야 돼. 그래서 그때 가서는 사오리도 한때 황군의 종군 기자로 이름을 날렸던 다카시 미노루의 이름을 되찾아야 하고. 난 사오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야. 자네 어머니 아이코 교수도 자기가 일본 국민이라는 자각을 잊었거든. 가슴 아픈 일이지. 제 조국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하다니. 사오리가 이걸 꼭 씻어야 해. 할아버지, 과연 할아버지 어떤 분이시었나요? 그렇게 일본 국민들이 숭상했다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진으로밖에 본 적이 없고 그토록 불이 사나우셨다는 할아버지의 음성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있어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고르셨다는 그 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서 할아버지에게 조선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깝고도 가까운 큰 나라로 되었는지, 왜서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고르신 그 길을 끝까지 고르시려 하는지. 하지만 할아버지, 전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라난 일본 사람입니다. 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조국 일본을 지키렵니다. 지금까지 북조선과의 조미 대결 관계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비동에 빠져 미국에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맞받아 나가는 전략과 불리한 정세를 북조선에 유리하게 만드는 전술로 항상 미국을 비롯한 육자회담 성원국들로 하여금 북조선의 제발로 끌려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 탈퇴와 핵보유국 선언, 1차 핵시험과 인공위성의 발사, 이번 2차 핵시험과 같은 조미 핵대결의 큰 산들을 넘을 때마다 북조선은 사전에 온 세상에 공개 선포함으로써 자기들의 강경의 명분과 국제적 면역을 충분히 쌓는 방향에서 국제 정세를 주동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쳐놓은 핵장벽을 강행 돌파하여 북조선을 핵보유국 지위에 올려놓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력과 배짱은 이번에 제재가 실동에 옮겨지면 어떤 대항이 있겠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다면 이것을 타개해 나갈 방도는 뭐요? 결국 북조선과 대결하자면 미국을 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바마 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계 간판을 놓고 핵전파 방지를 대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이스라엘까지 말밥에 오르고 있는 때를 놓치지 말고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태도할 입장을 달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일본과 함께 발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야마 사오리가 있죠. 가야마 사오리요? 가만, 어느 국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 그의 어머니입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가야마 사오리입니다. 가야마 사오리 씨, 접수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해줘요. 뭐라고요? 이거 안 됐습니다. 본인이 거절하니. 여보, 벌써 몇 시간째요? 종일 이러고 있겠어? 자, 들어갑시다. 차마 못 들어가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사오리를 기다리실 어머니한테.
여보,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사월이에요. 여보, 사월이야. 나 엄마다, 엄마. 그래. 사월이. 사월이, 얘야. 다가오지 마세요. 잘 들어요. 나에게 부모가 없답니다. 사월이, 엄마다. 엄마. 전 일본 사람이고 저희 부모는 일본을 배반한 배신자거든요. 아무리 당신들이 북조선을 칭송하고 따라댔자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계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만 미국이 쳐놓은 이중 삼중의 압력망을 도저히 뚫고 나올 수 없어 주저앉은 나라들이 수다하답니다. 그래, 당신들이 저 미국과 맞서 이길 수 있어요? 북조선이란 나라의 운명이 제 딸의 운명보다 더 귀중한가 말입니다. 사월이, 얘야. 내 딸. 저에겐 어머니가 없답니다. 다신 절 찾지 마세요. 사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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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 너왜 그러니? 이걸 놔요. 무슨 말해? 서울이. 너 무슨 일 있었니? 응? 너 혹시 어머니 때문에? 언니, 난 어쩌면 좋아요. 언니, 나는. 아버지, 그때도 아버지의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 듯 아팠겠지요. 철없이 아버지 속을 태우며 제가 집을 뛰쳐나갔을 때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때 제가 미우셨죠.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이제야 그때의 아버지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 사월이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세가와가 자네 딸을 끌어들였구만. 하세가와가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나올 줄은 몰랐네. 그 어르신이야 능히 그렇게 하실 뿐이지 뱀 가족도 산채로 벗길 뿐이시니까. 그런 비열한 수까지 쓰다니. 우리 일본에 고치장스러운 건 다 없애야 해. 물론 자네도. 이전 고위 외교 관리인의 양심 선언. 미국 지난 45년간 일본해로의 밀행 납입. 일본 정부 이것을 묵인. 시게너리 씨,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끝내 해내셨군요. 고마워요. 장해요. 역사는 진실을 감추지 못하는 법이에요. 나쁜 놈. 그래, 자는 이 문서를 인계받지 못했단 말인가? 전 그런 문건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럼 빨리 대책을 세우게. 중요한 총선거를 앞둔 비상시국에 이런 일이 터지다니. 이제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마 온 일본 땅이 떠들썩할 거요. 좋게 됐어. 시계놀이 하더니 우리 자민당이 범의 새끼를 길러낸 셈이 됐고. 뭐야? 그래, 내가 잘못 말했다는 거요? 뭐? 됐어. 머리오군,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겠어. 우리 일본은 이런 일이 없었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이걸 무조건 내려먹어야 해. 어? 알겠습니다. 저 선임 외교관의 발언을 인정합니까? 아사히 신문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미래 반입을 승인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게너리 씨의 양심 선언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외무성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 선임 외교관의 발언에 대한 외무성의 입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외교관의 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외무성 자체는 그런 문건이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선임 외교관은 문건 번안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잠깐. 당신은 그의 후배가 아닙니까? 예, 옳습니다. 저 비핵 3원칙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비핵 3원칙, 즉 핵을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우리 일본의 국책 중의 국책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얼마 전 자민당 내 중의원 참의원들 속에서 북조선의 핵 억제력을 위해 핵무기, 즉 핵을 만들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선생님들께 물어봐야지. 우리 외무성에선 상관없죠. 명백하게 우리 외무성은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함선의 일본 영해 통과 및 기항을 용인하는 일미 정부가 합의한 핵밀약과 관련해서 이전 외무성 고위 간부는 비밀 의사록이 냉전 시대부터 외무성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이 문건은 일본의 역대 간부들과 담당자들에게 인계되어 총리에게만 보고되어 왔다고 실토했습니다. 미략 본문인 1960년 1월 6일부 비밀 의사록 그 자체가 일본 정부 내에 존재했다는 실태가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무성 이전 고위 간부는 일본 정부가 소야, 쭈가루, 오스미, 쪼시마 등 동서 5개 해협의 용해폭을 용해법에 의해 규정된 12해리가 아니라 3해리로 한 데 대해서도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함선의 해협 통과가 정치적 문제로 번져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상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민주당, 야당들 사이에 미핵 반입 문제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야당들은 정부와 국민을 속이고 비핵 3원칙을 어겨온 자민당과 역대 총리들이 청문에 나와
국회와 국민 앞에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여보, 일 없을까요? 여보, 우리 내일 며칠 동안 여행이나 갔다 올까? 여행이요? 우리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던가? 그러정대로 한번 밟아봅시다. 당신 날 위안하느라 그러지요? 난 다 알아요. 당신이 이미 말하지 않았나요?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길이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어려운 길이라는 걸. 유리, 일 없어요. 전화 왔어. 아이코가 잠깐. 아이코 누르구나. 그러지 않아도 내 전화를 기다렸댔어. 유리, 힘들지? 응. 하지만 견뎌낼게. 다카시 선생님이라 너랑 이미 다 겪은 길인데. 아이고. 유리, 너 우는구나. 그렇지? 그래, 실컷 울어. 그러나 유리, 시계놀이 씨 앞에선 눈물을 보이지 마라. 부탁한다, 유리. 알겠어. 고마워. 누가 왔구만요. 아, 내가 나가지. 당신이 시계놀이신가요? 그렇소. 아가씨 누구요? 외무성에서 왔습니다. 외무성? 내일 당신은 기자회견에 나서야 합니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탑재한 함선의 기항과 용의 통과를 일본 정부가 묵인하는 미략을 교환하였다는 그 자체를 자기 입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죽어야죠. 당신도 일본 사람일 텐데 일본의 야마도 정신은 어디로 갔죠? 전장에서 배를 가르며 죽으면 죽었지. 생을 구걸한 야마도는 없었어요. 사오리로구나. 여보, 아이코의 딸 사오리예요. 내가 어떻게? 사오리, 엄마 너무 유리다. 응?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응? 어서. 난 아이코의 딸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잘못 보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일본인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지조를 지킬 때가 왔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은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북조선의 핵시험을 둘러싸고 제기된 복잡한 세계 정치 속에서 일본을 지켜내는가 못 지켜내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보. 자기가 갈 길은 자기가 택하는 법이죠. 그럼. 어떻게 됐나? 두고 봐야죠. 하긴 사오리가 어련하려고. 이젠 가볼까? 뭐야 이건? 이시라가?
개자식. 기분 나쁘게. 누굽니까? 사월인 잘 모르겠구만. 하세가와 선생의 비서관을 하던 자지. 참, 그 유명한 도쿄대학 국제정치학 교수 아이코의 총격 사건으로 또들쏘가게 한 그 장본인이야. 예. 어디 숨어 있는가 했더니 여기 히로시마에 있었구만. 그럼 아이코의 총격 사건을 하세가와 선생이? 그런 일이 뭐 한두 건이라고? 넌 누구야? 하세가와란 분을 아시는가요? 아, 그분이 보내던가. 사람 처리할 일이 또 생긴 모양인 게로구만. 그런데 어떻게 이번엔 매력있게 생긴 아가씨가 왔지? 아이걸 왜 주기로 했어요? 응? 그래, 그래야 흥정이 되지. 아이건 하세가와 정치의 방해물이니까. 정치요? 그래. 그런데 가만 보면 일본 땅엔 정치 이념이 없거든. 서로가 자기 파의 권력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가는 족수가 되고, 안지 그래. 족수가 되었다가는 또 손을 잡고. 아이걸 왜 죽이려고 했는가?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에가 붙으려는 일본의 정치에 방해거리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대표였던 오자와의 비서 현금 부정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보나? 그것도 오자와가 조일관계 문제에 대해서 말을 비치자마자 그런 주문이 터졌거든. 역사적으로 그래. 다나카 때도 그렇고 가네마루 싱 때도 그렇고 고유주미 때도 그렇지. 고유주민 부시와 관계가 좋아서 평양에 2번이나 갔다 왔지만 미국보다 먼저 조일관계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 앉았지. 테러 지원국, 랍치범? 그것도 아니야. 가네마루 싱 때도 요란하게 부정 비리를 떠들어대고 재판비까지 물게 했지만 그 양반 사복 채운 건 일만엔도 없어. 그 사람 정치적 영향력 세니까 다 꾸민 거지.
이걸 다 미국의 주령을 받은 하세가와의 지시에 따라 이시라 내가 했거든. 이번에 북조선 제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우장 성명에도 숱한 돈을 들였겠지. 일본은 조일 관계나 국제 문제에서 아무런 권한도 주패장도 없어. 그 주패장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존심이고 뭐고 미국에가 붙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야 해. 아, 참. 아이코의 딸은 미국에서 끌어왔는가? 하세가와 그 양반이 그런 과업을 주던데. 여보. 잘 다녀오세요. 기다릴게요. 너무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자, 그만 들어가. 어서 들어가라니까. 뭐라고요? 차라리 잘 됐지. 살았댔자 시끄러운 일밖에 없을걸. 그래도 당신의 선배가 아닌가요? 비밀은 그렇게 무덤 속으로 영원히 가지고 가야 하는 거야. 자, 갑자기 일어난 충돌 사건, 우연인가 필연인가? 사월이, 이젠 미국에 우리 일본의 단독 제재를 실현하러 가야지. 그인 갔어. 영원히 저 세계를. 아이고, 유리. 아이고, 언젠가 다카하시 선생님 묘소 앞에서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그에 대한 얘긴 다카하시 선생님 앞에서 하지 말자고. 내가 그처럼 믿고 사랑하고 의지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얘긴 하고 싶지 않다고. 유리, 그때 내가 너무했어. 아니, 그때 넌 정말 힘든 말을 해주었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괴롭게 바라봐야 했던 그 사람,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면서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던 그 사람,
네가 다시 깨끗하고 순진했던 마음으로 되돌아왔을 때 난 정말 기뻤어. 이젠 다카하시 선생님과 내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깨끗하고 결백한 마음을 지니면 이 사회의 부정의를 규탄하고 정의를 부르짖으며 죽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미처 몰랐다. 유리, 이젠 나도 깨달았어.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 자기들의 죄가를 가리기 위해 제 나라 국민의 목숨도 서슴지 않고 해치는 저 인간들이 지난날 역사 앞에 저지른 죄가를 가리기 위해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성유리째 하염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카하시 선생님과 아이코네가 왜 그토록 북조선을 찬양하고 따르는 걸 방해하는지, 왜 우리 일본을 비롯한 저 미국이 북조선을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 나도 이젠 그 이들을 따라, 다카하시 선생님의 가슴길을 따라 아이코 너처럼 정의를 위해 살겠어. 그래. 나도 이젠 그 이들을 따라, 다카하시 선생님의 가슴길을 따라 아이코 너처럼 정의를 위해 살겠어. 그럼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는 길이 옳았단 말인가? 어째서, 무엇 때문에? 참, 너희 사월이는 어떻게 된 거니? 응? 그이가 돌아가기 전날 사월이가 집에 찾아왔댔어. 그이대로 야마도의 후손답게 자기 갈 길을 선택하라고 최후 통첩까지 하더라. 뭐? 아이고! 그 애가 끝내. 사월이, 넌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자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일본을 보관했어. 그 주패장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 비밀은 그렇게 무덤 속으로 영원히 가지고 가야 한다. 자, 이젠 미국에 우리 일본의 단독 제재를 실현하러 가야지. 난 도대체 누굴 믿고 누굴 따라야 하는가?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아저씨가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 나 때문에 쓰러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엄마, 아직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엄마. 유엔 안보 리소의 결정에 따라 북조선을 제압하기 위한 공중과 해상 봉쇄, 북의 모든 무역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조선의 반발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강경 추진할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북조선의 2차 핵시험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북조선의 위조 화폐와 마약 밀매소를 내돌리면서 단독 제재를 강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6월 12일 미국의 사촉하에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끝내 우리의 2차 핵시험을 걸고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채택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이 결의라도 모자라 위조 화폐여 마약 밀매하는 호구들을 조작해내어 각기 우리나라에 대한 단독 제재를 더하기 위한 비열한 음모까지 꾸미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를 더욱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조선반도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첨예한 대결 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이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4월 14일부 의장 성명에는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으며 오직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한 조기와 거부감,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순종해야 한다는 오만과 전횡만이 깔려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이다. 우리의 2차 핵시험은 이러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발행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 조치이다. 누구든 우리의 조지에 놓이게 된다면 핵 보유가 결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으로 인한 불가피한 길이었음을 알고도 남을 것이다. 이제 와서 핵폭이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임에 의하여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미국과의 전면 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전원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 이상이 재처리 되었다. 둘째,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 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시험 단계에 들어섰다. 셋째,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아무리 고립 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 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제재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 대결로 단호히 맞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군 사상에 기초한 대응 방식이다. 주체 98 2009년 6월 13일 평양. 미국의 CNN 텔레비전 방송 보도에 의하면 북조선이 이번 성명을 통해서 이제부터 재처리와 핵무기고 중대로 미국을 계단식으로 압박할 것이고 오바마 행정부는 대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조미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보, 미국이 정말 북조선과 단독 대화를 하겠다고 나설까? 글쎄,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현재 미국으로서는 핵 보유국이 된 북조선의 현 상황을 놓고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볼 수 있어요. 북조선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북조선의 핵무기는 더욱더 현대화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전 영토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북조선과 마주 앉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하세가 선생. 아때 구루 줬더 아시고 지가 아때 군이 어땠다가라와 땡마라 다때주니 지나려가 친구 나파 깊고 다면이 바부까니 후까보 핫다 노나니 바부까니 후까보 핫다 노나니 핫다 뭐야? 미국에서? 무슨 일입니까? 긴급 상황이야. 예, 보려옵니다. 예? 할아버지, 아, 손님이 왔어요. 아, 손님이 왔다는데도요. 어떻게 된 거야? 미국이 북조선에 특사를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아, 저기 선생님, 아니 이건 어떻게 하나 미국을 막아야 한대요. 아니, 미국에서 북조선에 특사를 파견한다니 이건 무슨 마른 하늘에서 벼락치는 소리요? 그러게 말이야. 요샌 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일만 벌어지요? 올해 북조선 때문에 세계가 변이 나오, 변이.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아, 그렇지 않소. 올해 2월에는 이송을 발사한다고 북조선이 성명을 발표해서 온 세상을 놀래오더니 4월에는 이송 발사해. 5월에는 2차 핵시험. 이젠 미국 특사 평양 파견이라니 이게 변이 아니고 뭔가 말이오. 어서 자상히 말해보게. 어제 미국 CIA에서 흘러나온 통보에 의하면 북조선의 2차 핵시험에 이어 이번 6월 13일 성명에 백악관이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 오바마 정부도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력과 배짱, 자주적인 대합에 겁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특사를 파견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미국이 겁을 먹다니. 이거야 지구가 깨졌다는 소리보다 더 큰 사변이 아닌가. 그럼 이때까지 북조선에 대해 가한 제재 조치들이 다 물거품이란 말이오? 그렇소. 1000만 번 죽어도 북조선을 인정해서는 안 돼요. 인도주의 법치국가라는 미국에서 자기들의 요기자가 북조선의 간첩으로 체포되고 노동교화까지 받은 조건에서 백악관은 그들을 데려오기 위한 구실을 붙여서라도 특사를 파견할 것입니다. 그럼 특사급은 어느 정도에서 파견할 것 같은가?
예, 소식에 의하면 오랜 논의 끝에 미국 정부는 현재 뉴멕시코주 주지사 빌 리차드손이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라면 이전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에너릭슨 장관의 유엔 주재 미국 대표도 지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네는 빨리 미국에 가서 평양 특사행을 막아야 해. 그런 높은 급의 특사를 파견하면 큰일일세. 벌써 북조선에 그런 과분한 특사급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 일본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과 같아. 빨리 미국으로 가게. 그럼 미국을 믿은 나도 어리석었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 일본은 북조선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놀라고 미국의 행동 하나에 저렇게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작은 나라였던가. 과연 이제 미국이 우리 말을 들을 것인가.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의 우리나라 방문과 관련한 보도.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일행이 8월 4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클린턴 일행을 접견하시었다. 천년 만년